오랜만에 대성쌤이 책을 갖고 오셨다고요? 예. 채용이 바뀐다, 교육이 바뀐다라는 책을 가져왔습니다. 교육의 봄 송인수 대표님과 각계 유명 인사들이 함께 공동집필한 책으로 알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입시 위주의 교육 때문에 안 된다라는 말들이 많았는데, 이런 교육의 문제를 채용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역발상이고 신선하지만 당연한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우리 사회에서 결국은 취업을 할 예정이거든요. 사회와 교육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의 문제를 좀 채용의 문제로서 풀어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둔 것 같은데, 이 책의 내용 간단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대입에 목매다는 이유가 뭘까? 결국은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거고, 또 좋은 대학에 가려는 건 뭘까? 좋은 일자리, 뭐 대기업, 뭐 이런 데 취직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이 선호하는 그런 일자리들이 채용이 바뀌고 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학벌이나 스펙이 옅어지고 직무 중심 채용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질문할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두서없이 질문드리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한번 그 현상들에 대한 이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오해들 한번 풀어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제가 취업이라면 우리 학생들이 이제 예전에는 좋은 대학 가는 걸로 귀결이 됐다면, 이제는 좋은 대학에 입학해서 어떠한 스펙을 쌓고 어떠한 직업을 갖느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중요해졌어요. 근데 우리 과거의 교육, 대학교, 좋은 대학교 가면 좋은 직업 보장됐어요? 과거에는 됐던 것 같고요. 현재는 조금 더 어려워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어려졌습니까? 우선은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에서 이런 스펙이라고 하나요? 다양한 걸 보다 보니 준비할 것도 많지 않나 싶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일자리가 주었다기보다는 우리 학생들의 눈높이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좋은 직장,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좋은 직장은 대기업, 그리고 소득이 높은 전문 직종, 그리고 우리 학생들의 어떤 삶 속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지금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직장을 가기 위해서 과거에는 좋은 대학교에 가면 됐는데, 이제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스펙을 쌓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스펙을 쌓았는데 인공지능이 또 이제 면접을 하는 시대예요.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고민이 커져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우리 교육 현장의 학부모님들과 학생의 고민, 그리고 교사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 그런 것들을 해소하는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것 장면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 첨단 IT 기업들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IT 기업들의 채용을 보면 학벌이 좋은 학생들이 정말 유리할까? 유리합니까? 근데 현재 이런 대표적인 IT 기업이잖아요. 카카오를 한번 볼게요. 우선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블라인드라 하면 예. 무엇에 대한 블라인드죠? 서류 전용에서 학벌이나 이런 학력을 보는 게 아니라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지원 부서만을 적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들의 역량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 직무 수행 능력, 그리고 이런 AI 역량 검사, 뭐 솔루션 역량 검사라고 해서 긍정성, 적극성, 전략성, 성실성 등의 이런 역량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카오 같은 이제 첨단 IT 기업에서 어떤 성과는 그 조직, 그 회사의 존망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과 관리와 개인과 조직의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학벌이 큰 영향성이 없다라는 것을 검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개인의 역량과 조직 문화에 적용할 수 있는,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심리적인 그런 태도의 문제도 같이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AI 역량 검사를 본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AI 역량 검사를 본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유사한 직종, 유사한 직군에서 회사와 조직의 어떤 성과를 갖고 있는 우수한 인재들의 공통점을 추출할 것이고, 그걸 갖고 우리
학생들, 젊은이들을 이제 선발하고 선정을 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한 위험성은 있어요. 근데 이제 참 정보의 이 비대칭성이 원망스러운 게 학부모님들이랑 우리 학생들은 그런 무엇을 보고 뽑는지 잘 모르잖아요. 왜 기업에서는 그 정확한 내용들을 공개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공정한 그런 선발을 위해서 그리고 너무 과열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좀 구체적인 내용 공개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좀 반대예요. 왜냐면 공정한 선정을 하고 선발을 하려면 그 내용과 과정, 무엇을 평가할 것이라는 걸 공개를 해주셔야죠. 그래야지 우리 교육도 정말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지금 부분에서 다 말할 수는 없고 제가 다음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IT 기업 못지않게 이제 의료, 바이오, 다양한 분야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거든요. 이 스타트업 기업들 학벌이 좋은 학생들한테 유리한가요? 현재 이 스타트업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1.9%만이 학력과 학벌이 당락에 영향을 준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검사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2016년에 실시한 결과입니다. 2016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에요. 사실 요즘 1년만 해도 트렌드가 바뀌는데 근데 이런 거에서 저희가 이제 참고할 만한 건 경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들은 기업들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 학부모님들, 학생들, 교사들은 그거를 불안감을 갖고 지켜볼까요? 과거에 이제 전례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명문대 출신의 학생들이 좋은 대기업이라든가 좋은 일자리를 얻었던 선례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선생님들의 어떤 편견일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결국은 태도도 좋고 열심히 해. 그렇기 때문에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해.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종종 있으시거든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변화가 상당히 빨라요.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협업할 수 있는 능력. 실제 우리가 학교나 뭐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협업 능력을 평가하기보다는 개인의 지식을 평가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공감하는 게 과거의 지식은 사실은 많이 얻을 수가 없었어요.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 속에서 자기의 지식을 꺼내 쓰는 형태였더라면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정보들을 활용할 수가 있어요. 데이터들을. 그리고 그 활용 못지않게 주변 팀원들과 함께 협업하는 능력, 집단지성, 조직 창의성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그룹 지니어스의 저자 이제 키소 교수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창의적인 성과들이 한 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폰 누가 만들었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제가 알기로는 개별의 기능과 기술들은 이미 다 개발이 됐고 스티브 잡스가 가장 편의성을 높여서 그거를 상품으로 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게 아니라 스티브 잡스와 함께하는 동료들과 함께한 것이죠. 스티브 잡스는 하나의 브랜드이자 그 본인들의 제품을 홍보하는 마케터로서 큰 역할을 한 거지 실제로에는 거기에는 엔지니어도 있을 것이고 디자이너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많은 협력하는 직원들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의 공동의 산출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기업들의 채용 바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번만 여쭤볼게요. 그럼 외국계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외국계 기업 중에 근데 대표적인 게 구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은 1차 서류 심사가 아니라 직무 설명서를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 기업들이 그러면 왜 우리 대학에 대한 학벌을 보지 않는 건가요? 실제로 우리 한국의 대학들이 세계 대학 순위에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도 있고요. 우리 한국의 대학 공부가 실제로 직무 수행에 큰 영향이 없다라고 보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계 기업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학 서열을 어떤 직무 능력에 대한 보증수표로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외국의 대학 순위 알 수가 없잖아요. 외국계 기업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대학에 대한 그런 것들의 장단점도 냉철하게 분석이 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의 어떤 그런 선발 절차에서 선발하는데 과거부터 많이 회자됐던 게 구글에서의 선발 문항들이 굉장히 창의성을 본다. 틀에 박힌 사고가 아니라 틀 깨는 사고를 묻는다. 예를 들면 한참 회자됐던 게 왜
저기 이게 뭐죠? 이 맨홀 뚜껑은 둥그럴까? 그래. 동그랄까? 이런 문제들이 한창 저희 수수께끼처럼 좀 회자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기존의 기업들이 관습화된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이제 외국계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제 삼성 고사라고도 불렸죠. 삼성에서 실시하는 인적성 검사들이 사실은 그 공부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준비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뭐 인성 검사도 하고 그 자체적인 이런 검사 채용 진단 도구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 어떤 족보나 단순한 지식을 묻지 않기 위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형태의 이제 삼성만의 인적성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들마다 다양한 형태로 이제 적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계 기업 중에 또 대표적인 회사가 MS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동안 침체를 겪다가 다시 성장기에 돌입을 했거든요. 뭐 인공지능도 투자를 하고 그때 채용 선발에 있어서 이런 직원들이 성장 마인드셋이 있느냐 혹은 협업,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동료로서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협업에 대한 것들은 이제 할 말이 많지만 여기까지만 좀 얘기를 하고 그럼 우리의 공기업들은 어때요? 블라인드 채용 도입한다고 하는데 공기업들 실제로 공정하고 타당하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신의 직장이라고 해서 안정적인 복지나 일자리로 인해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점차적으로 이런 블라인드 채용 그리고 공정 채용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기업 같은 경우에서는 그런 공기업 자체가 어떤 이윤이나 성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 자유로울 수는 없겠지만 어떤 공적인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역 안배라든지 다양한 계층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학벌을 벗어나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직무 역량을 평가한다든지 그런 도입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그렇다면 이런 대기업과 외국계 기업들, 공기업들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본질적인 문제인데 왜 중소기업들은 안 가는 거예요? 이 인터넷상에 회자되는 조소기업 이런 데가 땡뭐 하여튼 그런 드라마 시리즈들이 있어요. 상당히 주먹구구식이고 복지나 뭐 사내 문화 이런 것들도 과거와 같고 요즘에 젊은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들이 원하는 그런 회사상이 아닌 데가 좀 많다라는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정성이라든지 어떤 공정성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도태되어 버릴 것 같다는 두려움 여러 가지가 복합적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흔히 말해서 강소기업이라고 하죠. 굉장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못지않은 대우와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업 속에서 같이 성장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송인수 대표님도 말씀하시고 계시지만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 굉장히 필요해요. 학교 현장에도 필요하고 학부모, 우리 교사, 학생 다 필요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체계화해서 제공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현재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이제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중소기업 3만 개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에 한번 취직을 하면 앞으로 대기업에는 계속 앞으로는 취직 못한다라는 인식이 아니라 중소기업을 거쳐서 다양한 경력 관리가 가능하고 또 회사를 다니다가 다시 대학에서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과거에는 이제 이직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안 좋은 시각들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MZ 세대로 대표되죠. 우리 이런 MZ 세대의 공통된 특징들이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일 그리고 자기를 인정해주는 직장을 따라서 이제 업그레이드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연스러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한 사람의 개인이 없어서는 안 되는 회사가 아니라 시스템과 체계로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지금 이렇게 채용이 바뀌고 있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 아직까지 학벌주의에 좀 빠져있는 그런 직종도 있을 것 같아요. 어디입니까?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 언론사라든가 이제 이런 대학 교수들 채용은 아직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이 있지만
점점 점차적으로 나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대학이나 언론이 우리 사회에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학은 이제 고등교육기관이고 언론은 어떤 국민들이 정보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는 창구이기도 하고 여론 형성의 어떤 기저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학벌주의들이 이제 있는 것들이 어떤 일종의 카르텔화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특정 대학이나 특정 인맥에 의존한다면 이 언론과 그 다음에 대학에 대한 신뢰가 많이 낙화될 것 같아요. 우리 대선 쌤도 이제 경험해 보셨지만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는 어떤 교수님에 대한 권위가 절대적이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오히려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커져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수용성 있게 그리고 확장성 있게 운영해 되려면 대학 자체도 경쟁력을 가져야겠죠.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 대선 쌤 잘 말씀해 주셨고요. 제가 또 하나 이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채용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기업이 기대하는 능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능력들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아까 우리 대선 쌤이 창의성, 협업 이런 것들을 얘기해 줬잖아요.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거요? 그래야지 어떻게 키워야지 취업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가 바뀌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이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도 바뀌고 있고 그래서 채용도 바뀌고 교육도 바뀌어야 된다는 게 이 책의 큰 뼈대거든요. 근데 사회 변화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개별 맞춤으로 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이 소비자들이라든가 이 사회 구성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할 수 있는 소통 능력이 가장 저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학에 대한 부분, 채용이 바뀐다라고 하면 그것과 관련돼서 대학 교육이나 우리가 이제 초중등 교육이 바뀌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교육과 직업과 분리된 형태가 아니에요. 과거에는 어떤 대학을 나왔으면 그 사람이 대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냐는 상관없이 선발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학이 그 사람의 보증수표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같은 대학, 그리고 같은 학교, 같은 전공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마다의 강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정말 변화의 대전환기에서 개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강점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본인이 갖고 있는 약점을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점을 특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다양한 직업들에서 직군에서 요구하는 핵심 역량이라는 게 있어요. 공통 역량은 우리 대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셀프 리더십, 그리고 개인과 개인, 조직과 개인 간의 어떤 소통,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건 공통적으로 갖춰야 되는 거야. 그렇다면 특화되는 건 나에게 무엇인가? 대선 선생님의 특화 능력 뭡니까? 저는 호기심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일상생활 속에서도 왜 그럴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특히 교육 문제에 좀 관심이 많아서 사실 제가 직무나 업무와 상관없는 거에도 교육에 관련된 거라면 좀 호기심을 갖고 보는 편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대선 선생님이 호기심과 열정, 이게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은 사교육에 대한 믿음, 그리고 사교육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좋은 대학이라는 거에 대한 믿음, 그게 많이 흔들리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는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강점이 무엇인가. 지금 저희가 농담처럼 회자하거든요. 대학 간다고 끝이 아니다. 이제 시작이라는 얘기가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가진 강점에 좀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요즘에 의대 광풍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의대 광풍이 쏠림, 아니라 광풍, 의대 쏠림. 그게 학부모님들이 되게 불안해하고 이제는 보장된 게 의대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재 사회는 규격화된 인재는 이제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각각의 개성과 특성, 그게 잘 바꿔지고 자신감 있게 그거를 계속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 무슨 수능, 대학 입시 잘 보고 대학 간판이 꼭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면 이제는 이 사람이 뭘 할 수가 있냐, 어떤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걸 볼 것 저는 이제 같습니다. 그 대선 선생님이 그런 말을 하시는데 자녀분들 계속 학원 보내실 거잖아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채용도 바뀌어야 되고. 아니 채용이 바뀐다면서요. 그러니까 좀 와닿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근데 저희가 이 부모님 세대에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대선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그 낡은 경험, 그거에 대한 신화적인 믿음, 확신에 차 있어요. 저는 그래서 대선생님이 지금 말과 실제 자녀 교육이 괴리된다라고 본다면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접점을 좀 찾아주세요.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우선은 이런 회사에 학원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제 현재 이런 대입도 뭐 이렇게 변경이 많고 그다음에 사회 변화도 많아요. 이게 되게 불안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이제 일자리가 다양해지고 그다음에 이런 채용의 성공 사례들이 좀 더 확산되고 안내가 된다면 그리고 대학 교육에 있어서도 이제는 그 간판 어느 대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내용을 배웠고 어떤 과를 갔냐 그게 더 중요한 아니, 시기가 근데 아닐까 그 싶어요. 말씀은 잘 알겠어요. 저는 채용이 바뀐다, 이제 교육이 바뀐다고 보면서 예. 우리 송인수 대표님의 말씀을 좀 강히 감동을 받았어요. 이번에 뭐 자세한 책의 내용이나 이제 강의 내용들은 유튜브 컨텐츠나 이제 책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잖아요. 대선 선생님 지금 위치가 두 자녀의 부모님이시자 장학사이자 교사이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입장에서 현실적인 대안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대안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공부만 하라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하고 좋아하는 것도 좀 시키고 관심 있는 것도 좀 해보게 자꾸 권유하는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하고 학원도 다니고 이거잖아요, 우리 대선 쌤은. 근데 예전에 보면 친구도 만나지 마. 그리고 얘가 뭐 음악이나 어떤 특기가 있는데 그것도 하지 마. 이제는 중학교 갔으니, 이제는 고등학교 갔으니 공부만 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그래도 하나 정도는 이 아이가 공부로 인생을 풀어나간다 하더라도 자기의 특기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을 조금 닦아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이 학부모님의 지금 보신 게 전형적인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이에요. 뭐냐면 머리에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 대선 쌤 자녀분들은 학원 열심히 다니거든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간극을 해결해야 될까? 저는 이제 저희 자녀들은 이제 학원을 안 다녀요. 근데 어떤 고민들을 하냐면 불안해요. 공부를 잘하고 있을까? 열심히 하고 있을까? 그리고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지원 방안들이 저는 이제 정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보라는 것들은 결국 그 정보가 갖고 있는 거는 정보에 대한 것들을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강소기업들, 우리 지역의 중소기업들에 대한 데이터, 그리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데이터, 이런 것들을 빅데이터로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연보 형태로 아니면 웹진 형태로 충분히 공유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따진다면 정말 채용이 바뀌는구나, 교육이 바뀌는구나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아이디어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점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과거에는 취업이 잘 되는 것, 돈을 잘 버는 것, 남에게 인정을 받는 것들에 이제 주목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잘하는 거, 하고 싶은 걸 찾아주는 거에 좀 기회를 달라.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학생들의 어떤 진로 상담을 하는 전문 업체나 그리고 이제 공적인 센터, 그리고 우리 진로 상담 교사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입시를 준비할 때 대학 간판이 아닌 우리 아이에 초점을 맞춰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이 입시나 교육이 상당히 많은 패배자를 양성하는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뭐 고등학교 공부하고 대학 가고 사회 나왔을 때 뭔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있고 할 수 있다는 좀 자신감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 뭐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는 다양한 도구들을 잘 활용하고 협력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책이 시사하는 바가 저는 상당히 크다고 하고 제 정리 멘트로는 그 엘빈 토플러라는 학자가 우리 한국의 아이들이 앞으로 있지도 않을 직업을 위해 대부분의 시간을 공부에 쓰고 있다. 근데 그 공부도 이게 쓸모가 없는 공부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쟁을 위한 공부가 아니라 뭔가 사회에 살아가는데 실제 도움이 되는 공부로 좀 바뀌길 기대합니다.